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까지만 이체되는 안심통장 계좌가 도입됩니다. 지난달 타결된 한중 FTA에서 농산물 중 63.4%가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이 82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내년 국내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김혜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 지민구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3일 전날보다 4.08포인트 오른 1969.9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장 초반부터 매수세를 이어가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는 4일 예정된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자산 매입 대상 확대 등 추가 부양책 발표 가능성과 중국 정부의 지급 준비율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43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435억 원, 기관은 124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장 초반에는 매수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 의료정밀, 은행 등이 오른 반면 보험, 철강금속, 증권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화재, 한국전력, 삼성 SDS 등이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 포스코, 기아차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3.49포인트 오른 545.0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원 10전 오른 1112원 9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담배값 인상의 영향으로 KTNG 주가가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KTNG가 담배값 인상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4.27% 급락했습니다. KTNG는 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4,300원 내린 8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금은 크게 오르지만 제조사의 출고가 인상폭이 미미한 데다 담배값이 오르면서 수요가 줄어 제조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철 IM투자증권 연구원은 담배세는 기존보다 119.9% 오르지만 제조사의 출고가는 4.6%만 증가한다며 이 상태로는 제조사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노 연구원은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번 담배값 인상으로 수요가 약 3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담배값 인상이 오히려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가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까지만 이체되는 안심통장 계좌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이 기능을 가진 신입금 계좌 지정제, 일명 안심통장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고객이 사전에 입금 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체 한도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지만 사전에 등록해놓지 않은 계좌에는 하루 100만 원 한도로만 이체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리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도 최소화하려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입금계좌 지정제는 미지정 계좌에는 이체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전효섭 과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등을 통해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홍보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타결된 한중 FTA에서 농산물 중 63.4%가 초민감,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한중 FTA 개요와 22개 챕터별 세부 내용 등을 담은 한중 FTA 상세 설명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산업부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FTA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분야별 내용,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가서명 이후 협정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는 일반 품목은 36.6%였고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하는 민간 품목이 27.4%, 관세 완전 철폐의 예외를 인정하는 초민간 품목은 36.1%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민간, 민간 품목이 63.5%로 앞서 체결한 FTA 평균인 36.3%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또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548개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요 생산 품목을 보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중국과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서명 이후 최종 연문 협정이 확정된 후 상세 설명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이 82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남녀 아이의 기대 수명은 각각 78.5년과 85.1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를 합친 기대 수명은 81.9년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6년, 여자는 0.4년 증가했습니다.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남자는 4.7년, 여자는 4.2년 늘어난 셈입니다. 남녀를 합친 기대 수명도 지난 2012년보다 0.5년, 2003년보다 4.5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남녀 간 기대 수명 차이 6.5년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남녀 기대 수명 차이는 1985년 8.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또 사망 원인별 사망 확률에서는 작년 출생아가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남자는 28.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고 여자 역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16.6%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남녀 각각 9.1%, 1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남녀 모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암에 의한 사망 확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국내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주택산업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2015년 주택시장 전망보고서 정찬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2015년 주택시장 전망보고서에서 내년 전국의 주택매매가는 2%, 전세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전국의 주택매매가가 1.7%, 전세가가 3.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폭이 올해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지방의 상승폭은 둔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미미한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 수도권의 집값과 전세값이 올해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1.5% 상승한 수도권의 집값이 내년에는 2% 오르고 올해 4.5% 오른 수도권의 전세값은 내년에는 5%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방의 집값 상승률은 올해 1.8%에서 내년 1.5%로, 전셋값은 올해 2.1%에서 내년 2%로 모두 올해보다 상승폭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거래 전망 BSI를 자체 조사한 결과 수도권 128.4, 지방 109.1로 올해 주택거래 실적 BSI보다는 낮게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BSI는 기업경기 실사지수로 수치가 100을 넘으면 향후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 비율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건설업체 108곳과 중개업소 140곳에 연락해 BSI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수도권은 올해보다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은 그동안 굉장히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격 조정기에 좀 들어가면서 올해 수준의 주택 거래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이후 금융규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런 회복 기조를 유지하려면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전세 정책을 펼 때 일반 서민층의 전세주택과 주택 보유층의 고가 전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내년 금리 인상 영향 등이 주택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새롭게 출시된 SUV들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승승장구하던 국내 SUV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판매량을 집계해보니 국내 SUV 판매량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정윤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꾸준한 판매 신장세를 보이며 국내 완성차 업계의 효자 노릇을 했던 SUV가 지난달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SUV 모델 판매량이 전월 대비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현대차의 투싼 iX와 쌍용차의 코란도가 23% 넘게 줄었고 한국 GM의 SUV 모델도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르노 삼성의 경우 수입차 중인 QM3의 판매량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지만 QM5의 경우 16%가량 줄었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국산 SUV들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한 것은 해외 시장에서 검증받은 인기 SUV들이 10월부터 대거 국내에 출시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월 말 출시된 푸조 2008은 복합연비 리터당 17.4km의 높은 효율성과 최소 2천만 원대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출시 전 사전 계약만 600대를 넘어섰고 지난달 출하 물량은 푸조 브랜드의 전체 모델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日産은 지난달 중순 올 상반기 유럽시장 SUV 판매 1위 캐시카이를 출시했습니다. 리터당 15.3km의 연비와 3천만 원대 가격, 또 디젤 모델이라는 강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 SUV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신차 출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다코리아는 오늘 오전 신차 발표회를 갖고 새로운 뉴 CR-V를 출시했습니다. CR-V는 국내에서만 누적 2만 대 가까이 팔린 혼다의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혼다코리아는 뉴 CR-V의 가격을 국산 SUV와 경쟁할 수 있는 3,79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SUV 시장에서 선봉장 역할을 해온 CR-V는 수입차의 대중화에 커다랗게 기여한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포토 세션을 통해서 5세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커다란 변신을 거친 새로운 뉴 CR-V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신형 SUV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쌍용자동차는 내년 초 소형 SUV 티볼리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현대차도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SUV를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수입차 업계가 높은 연료 효율성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SUV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와의 경쟁이 SUV 시장에서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가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각 기업들의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통지문을 받아보니 정부에 신청한 양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배출량이 할당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산업부 서일범 기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업 부담이 12조 원을 넘긴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를 매매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1000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는데 내년에 일감이 늘어 1100톤을 배출했다면 이 100톤만큼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이만큼을 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양이 너무 적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없는데 수요만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경련은 앞으로 3년 동안 약 4억 2,300만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거래 가격인 톤당 1만 원을 여기에 곱하면 부담금이 4조 2,300억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했듯이 공급이 부족하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 가격의 3배를 정부에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데 물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다면 4조 2천억 원의 3배인 12조 7천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 환율과 유가의 급변동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까지 짊어지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네, 기업들도 바로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등도 최근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한국이 가장 세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GDP 성장률에 연동해서 GDP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서 페널티를 주면서 기술 개발에 따른 지원금은 책정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의 기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큽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주무부처는 지난 9월 이번 제도 시행을 밝히는 자리에서 배출권의 가격이 톤당 10,000원을 넘기면 정부 비축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같이 단순한 주먹구구식 수급 조절로는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 한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전체 배출권 공급량과 수요량의 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넘기면 시장이 붕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시장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되면 기업이 물어야 할 과징금이 3년 동안 43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계는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서일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자성남 대사가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지난달 24일 자 대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과 첨부 문서를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람시켜달라는 북한 측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들 문서는 북한이 이미 밝힌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자대사 명의의 서한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사회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에 맞춰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은 새로운 핵무기 실험을 자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결의에 상관없이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자대사의 서한에 첨부된 문서는 결의안 채택 직후 나온 북한 외무성 성명으로 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물가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속에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지만 성과가 근로자에게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근로통계조사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0월 실질 임금 지수는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받는 실질적인 임금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2.8% 감소한 것입니다. 실질 임금은 작년 7월부터 16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월급이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목임금에 국한한 것이며 물가 상승이나 소비세율 인상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 상당한 이익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성의 법인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업의 매출은 2.9% 증가해 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 경상이익은 7.6%나 늘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주요 노조단체 등은 기업의 수익을 근로자에게 분배해야 한다며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소요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가 치안 유지를 위해 투입한 주 방위군의 일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2,200명이 주둔한 퍼거슨 지역에는 현재 1,200여 명의 군인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8월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데런 윌슨의 총격을 받아 숨지고서 퍼거슨에서는 흑백 차별과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넉 달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닉슨 주지사는 시위 초반에 이어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의 경관 기소 여부 발표를 앞둔 지난달 17일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주 방위군 700명의 동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닉슨 주지사는 정작 대배심의 발표 직후 흥분한 시위대의 방어와 약탈이 벌어진 24일 밤 주 방위군을 너무 적게 투입한 바람에 시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닉슨 주지사는 2,200명의 주 방위군을 퍼거슨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지역에 치안 유지에 투입했습니다. 주 방위군 투입 후 퍼거슨에서는 폭력을 동반한 소요 사태가 잦아들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대배심의 결정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라크 원유 수출액이 저유가 탓에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라크 석유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라크 원유 수출액은 52억 5천만 달러로 올해 최저치였던 10월보다도 10억 달러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원유 수출량이 7,530만 배럴로 전달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평균 수출 단가가 배럴당 81.13달러에서 70.04달러로 급락하는 바람에 수출액도 급감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유전지대 장악으로 올해 4월 중단됐던 북부 키르쿠크 지역의 원유 수출이 10월부터 일부 재개됐지만 국제적 저유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원유 수출로 얻는 수입이 이라크 정부 재정의 90% 이상 차지하는 만큼 이라크의 재정난이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샤파크 뉴스는 이날 이라크 대통령과 장관의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가 하락으로 직면한 경제 위기에 대비해 내각이 먼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바하 알바라지 부총리가 제안했으며 만장일치로 내각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